나 학부모요. 우리 손녀 운동회 보러 왔으니 문 좀 열어주시오. 따가운 가을 햇살이 정수리로 내리꽂히고 만석은 흐르는 땀을 훔칠 새도 없이 부지런히 밭고랑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올해 고추 농사가 유난히 잘 되었으니 붉게 익은 고추를 하나하나 따서 포대에 담으며 만석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허리춤에 매달린 오래된 라디오에서는 구수한 트로트 가락이 흥겹게 흘러나오고 만석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중동 건설 현장에서 피땀 흘려번 돈으로 황무지 같던 이 땅을 옥토로 일궈냈으니 그에게 흙냄새는 세상 가장 향기로운 향수였습니다. 작업복 바지는 온통 흙투성이에 무릎이 튀어나오고 런닝 셔츠는 땀에 젖어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만석은 남들의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고요한 정막을 깨고 주머니 속 폴더폰이 울리고 투박한 손으로 급하게 전화를 받아보니 액정에 뜬 이름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녀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손녀의 목소리가 왠지 주눅 들어 있고 할아버지 오늘 운동회인데 진짜 안 오실 거냐며 지민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습니다. 지민의 그 한마디에 만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달력을 확인하지 않고 밭일에만 몰두했던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응원 소리가 들려오는데 다른 친구들은 가족들과 맛있는 것을 먹고 있다며 나만 혼자 운동장 구석에 앉아 있다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자신이 늙어가는 것은 조금도 서럽지 않았지만 금쪽 같은 내 손녀가 기죽는 것은 참을 수 없었으니 만석은 하던 일을 팽개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금방 갈게 할아버지가 지금 당장 날아갈 테니 꼼짝 말고 거기 있어라. 만석은 다급하게 외치며 허둥지둥 트럭키를 챙겨 들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졌고 집에 들러 양복으로 갈아입고 가면 늦을 것이 뻔하니 만석은 흙투성이 작업복 차림 그대로 트럭에 올랐습니다. 학교 정문 앞은 이미 최고급 승용차들의 전시장 같았고 반짝이는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가는 모습은 위화감을 조성하며 묘한 긴장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차량 행렬 사이로 흙먼지를 뒤집어 쓴 만석의 낡은 1톤 트럭이 덜덜거리며 들어서자 주차 요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저씨 공사 차량은 오늘 들어오시면 안 되니 차 돌려서 나가세요. 요원은 만석을 학교 시설 보수를 하러 온 인부로 착각했습니다. 나 학부모요. 우리 손녀 운동회 보러 왔는데 문 좀 열어주슈. 만석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주차 요원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학부모님이라니요. 이 차림으로 말입니까? 여기는 지정 차량 외에는 주차 불가이니 돌아가십시오. 요원의 태도는 단호하고 매몰찼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고급 세단이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려대니 만석은 더 이상 실랑이를 벌일 시간이 없어 학교 담벼락 및 공터에 대충 트럭을 세워두었습니다. 운동장은 아이들의 함성과 응원 열기로 가득 차 있고 만석은 국기계양대 쪽을 두리번거리며 애타게 손녀 지민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돗자리를 펴고 둘러앉아 김밥을 먹는 가족들 사이에서 행복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 만석의 마음을 더욱 초조하고 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운동장 구석진 나무 그늘 아래 웅크리고 앉아 남들 다 있는 부모도 없이 홀로 무릎을 감싸쥐고 있는 작은 아이가 만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민아 할아버지 왔다. 만석이 목이 터져라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자 지민이 고개를 들었고 그렁그렁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학부모들이 일제히 만석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흑투성이 옷에 땀 냄새를 풍기며 나타난 노인을 보며 저 할아버지 뭐냐며 노숙자 아니냐고 수군거렸습니다. 지민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푹 숙이며 몸을 움츠렸고 만석은 그런 손녀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여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관리인 아저씨, 여기 잡상인 있어요. 날카롭고 히스테릭한 여자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오더니 화려한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만석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 학교의 학부모회장인 최미희였는데 만석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내고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본 것처럼 인상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아니, 경비는 뭐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을 들여보내고. 그녀의 고함에 주변 학부모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드니 만석은 당황하여 엉거주춤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잡상인 아닙니다. 여기 우리 손녀 응원하러 왔습니다. 만석이 해명하려 했지만 최미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손녀라니 말도 안 된다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얘가 내 손녀니 너희 집은 운동회에 작업복 입고 오냐며. 최미희가 지민이를 쏘아보자 아이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때 학교 본관 건물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걸어 나오는데 그는 운동장의 소란스러움을 감지하고 다가오고 있었으니 바로 이 학교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최미희는 멈추지 않고 자신의 딸 수진이를 불러 세우더니 지민이와 비교하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교육을 시작했고 아이에게 할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수진아, 저기 봐라.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어야지. 저런 할아버지처럼 냄새나고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단다. 최미희의 독설은 아이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수진이는 엄마의 말에 동조하듯 지민이를 힐끔거리며 너네 할아버지 거지냐며 왜 저런 옷을 입고 왔냐고 물으니 지민은 그 말을 듣고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주변을 숙연하게 만들었지만 최미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혀를 차며 오히려 짜증을 냈고 없는 집 애들은 피해의식이 있어서 문제라고 비웃었습니다. 주변 학부모 몇몇이 너무한 거 아니냐며 말리고 싶어 했지만 최미희의 기세가 워낙 등등하여 아무도 나서지 못했으니 운동장에는 지민이의 울음소리만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만석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고 당장이라도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손녀를 위해 참아야 했으니 그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부탁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아서 미처 옷을 갈아입지 못했습니다. 우리 손녀 기죽이지 말고 그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석의 사과는 비굴함이 아닌 손녀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미희는 만석의 사과를 비웃음으로 되받아쳤고 사과는 냄새 안 나게 씻고 와서 하라며 면박을 주더니 만석이 가져온 검은 비닐봉지를 발로 툭 차버렸습니다. 봉지 안에 들어있던 삶은 고구마가 흙바닥에 나뒹굴었고 만석이 새벽부터 손녀를 위해 정성껏 쪄온 간식이었으니 그 붉은 고구마들이 흙투성이가 된 채 처참하게 흩어졌습니다. 지민아, 울지 마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만석은 흙 묻은 고구마를 주워 담으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고 이수모는 견딜 수 있어도 손녀의 상처는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때 인파를 해치고 교장 선생님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도착했고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운동회 날 이렇게 소란스럽냐며 교장의 등장에
학부모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습니다. 최미희는 교장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하소연을 시작했고, 교장 선생님 잘 오셨다며, 여기 외부인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며, 적반하장으로 자신이 피해자인 척 연기를 펼쳤습니다. 제가 나가라고 점잖게 타일렀는데도 말을 안 듣고 버티네요. 이런 잡상인을 학교에 들이면 우리 아이들 교육에 안 좋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경멸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교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문제의 외부인을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돌렸고, 평소 학교 이미지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었기에 이소란을 빨리 잠재우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외부인은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교장의 목소리에는 위엄과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으나 그것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교장의 시선이 최미희가 가리키는 흑투성이 노인에게 닿았고, 낡은 작업복에 땀에 젖은 러닝 셔츠 그리고 검게 그을린 얼굴을 보니 교장은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설마 하며 다시 한번 자세히 그 얼굴을 뜯어보았고, 그 노인은 바로 이 학교를 짓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김만석 명예 이사장님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교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고,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으니 불과 며칠 전에도 재단 사무실에서 뵙고 고개를 조아렸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왜 이런 차림으로 여기 계신단 말인가. 교장의 머릿속이 윙윙거리며 마비되는 것 같았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입술은 파르르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미희는 교장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빨리 쫓아내 달라며 계속해서 닥달하고 있었으니 그녀의 재촉이 교장을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교장은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도 없이 만석 앞으로 달려갔고, 운동장 모래바닥에 닿을 듯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이사장님께서 여긴 어인걸음이시냐며 폴더 인사를 올렸습니다.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제가 마중 나갔을 텐데. 교장의 우렁차고 떨리는 목소리가 운동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니 순간 운동장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게 되었습니다. 최미희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고, 방금 교장 선생님이 누구라고 부른 것인지 귀를 의심하며 이사장님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고구마를 줍던 만석이 허리를 펴고 덤덤하게 교장을 바라보았고, 교장 선생님 오랜만이라며 내가 손녀 운동에 온다는데 연락까지 하고 와야 하냐며 뼈 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만석의 낮지만 위험 있는 한마디가 좌중을 압도하기 시작했고, 수백 명의 시선이 교장과 만석 그리고 최미희에게 꽂히며 진정한 반전 드라마의 서막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운동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방금 전까지 시끄럽던 응원 소리도 거짓말처럼 뚝 끊겼으니 오직 바람 소리만 스산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여전히 허리를 굽힌 채 일어날 줄 몰랐고, 그의 뒷덜미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흐르고 있었으니 보는 사람조차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만석은 그런 교장의 모습이 낯간지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허리 아픈데 그만 일어나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고, 나는 그저 손녀 운동회 구경 온 할아버지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석의 덤덤한 말투는 오히려 그의 숨겨진 위험을 돋보이게 했고, 교장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허리를 펴며 안절부절 못했으니 이사장님 오신다는 말씀이라도 주셨으면 마중 나갔을 거라며 쩔쩔맸습니다. 교장의 극존칭에 주변 학부모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도대체 저 초라한 노인이 누구길래 교장이 저토록 굽신거리는지 다들 숨죽여 이 기막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미희의 얼굴은 경악으로 인해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도저히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술을 떨었으니 교장 선생님 지금 더위 드신 거 아니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노망난 노인에게 속고 있는 거라며 악을 써댔고 저 사람은 그냥 냄새나는 잡상인일 뿐이라고 삿대질을 해대니 그녀는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고 이미 분위기는 그녀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으니 교장은 최미희의 무례한 태도에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그 손 내리라며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삿대질이냐고. 교장의 단호한 호통이 운동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최미희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장이 그녀를 노려보는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서웠으니 최미희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모멸감에 치를 떨었고 자신의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교장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주변을 향해 엄숙하게 선언했고 학부모님들 오해하지 마시라며 이분을 소개했으니 바로 우리 학교 설립자이시자 명예이사장이신 김만석 선생님이십니다. 그 한마디는 운동장에 떨어진 거대한 폭탄과도 같았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탄성과 경악이 동시에 터져나왔으니 세상의 학교 땅을 기증했다는 전설 속의 그분이냐며 웅성거렸습니다. 최미희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으니 자신이 벌레 취급했던 노인이 이 구역의 진짜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명품 가방이 한순간에 초라한 껍데기처럼 느껴졌고 만석은 흙 묻은 작업복을 툭툭 털며 교장을 향해 쓴웃음을 지었으니 내 정체가 뭐 그리 대수라고 동네방네 떠드냐며 타박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려고 했더니만 일이 커졌다며 만석의 소탈한 태도가 오히려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으니 진정한 부자의 품격이란 이런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어른들의 소란에는 관심 없다는 듯 무심하게 고개를 돌렸고 그의 시선은 오직 겁에 질린 손녀 지민에게만 향해 있었으니 지민아 많이 놀랐지 할아버지가 미안하다고 다독였습니다. 만석은 거친 손으로 손녀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고 지민은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으니 할아버지가 정말 학교 주인이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만석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고 아니야 학교 주인은 우리 지민이랑 친구들이라고 답했으니 할아버지는 그저 학교 짓는 거 조금 거들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석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고 돈 자랑하기 바쁜 졸부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격을 보여주었으니 지민은 그제야 안심이 된 듯 할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만석은 손녀를 꼭 껴안으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고 다시는 내 손녀가 돈 때문에 기죽게 하지 않으리라 맹세했으니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어 만석을 피해 도망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다가오기 시작했으니 아이고 이사장님 몰라봬서 죄송하다며 앞다투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애가 이 학교 다니는데 정말 감사하다며 아부했고 태세 전환이 빠른 사람들의 모습이 씁쓸하기도 했지만 만석은 가볍게 목례로 받아주며 대인배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반면 최미희는 고립된 섬처럼 홀로 남겨지게 되었고
방금 전까지 그녀의 비위를 맞추던 추종자들도 사라졌으니 그녀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교장이 그녀를 노려보고 있어 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이제 만석의 차례가 왔음을 직감하며 공포에 떨었으니 만석은 지민이를 달랜 후 천천히 몸을 돌려 최미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시골 노인의 그것이 아니었고 산전수전 다 겪은 기업가의 날카로운 눈빛이 최미희를 꿰뚫었으니 자, 이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미희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고 말도 안 된다며 이건 전부 다 짜고 치는 사기극이라고 소리쳤으니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당혹감으로 인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저 노인이 이사장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교장 선생님이 지금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거라며 억지를 부렸으니 그녀는 마지막 남은 얄팍한 자존심을 붙잡고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장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차가웠으며 학부모 회장님, 지금 본인이 무슨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냐고. 이분은 우리 학교에 살아있는 역사이자 은인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교장의 서슬 퍼런 경고에도 최미희는 물러서지 않고 대들었고 저런 행색을 하고 다니는 부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며 사람 놀리지 말라고 꾀꾀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그녀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운동장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동조하지 않고 싸늘한 경멸의 시선만 보냈으니 이미 상황은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런 최미희를 보며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녀의 천박한 태도가 안타까웠으니 젊은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속물로 변해버렸냐며 혀를 찼습니다. 이보시오 회장 양반 내 옷에서 냄새가 난다고 했냐며 만석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최미희 앞으로 다가가니 그녀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지만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내 옷의 흙냄새는 땀 흘려 일한 정직한 냄새지만 대개 몸에서는 겉은 화려해도 속은 썩은 악취가 진동을 한다며 만석의 점잖은 꾸짖음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만석의 말은 그 어떤 욕설보다 강렬한 타격감을 주었고 주변에서 지켜보던 학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으니 그래 맞아 냄새나는 건 저 여자 인성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학부모들의 비난 섞인 눈초리가 최미희의 온몸을 찔러댔고 그녀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인해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으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듯 앞으로 나섰고 이사장님께 무례를 범한 것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며 교장의 엄한 호통에 최미희는 입술을 깨물며 부들거렸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하냐며 나는 틀린 말한 거 하나도 없다고.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버텼으니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벽과 대화하는 것보다 답답했습니다. 만석은 손을 들어 흥분한 교장을 제지하며 나섰고 나두개나 억지로 받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그녀의 뻔뻔함조차 포용하는 대인배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제가 학부모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교장이 고개를 숙이자 만석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의 눈빛만은 매섭게 빛나며 교육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법인데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 아니냐며 만석의 뼈 있는 한마디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이 반전되자 그동안 최미희에게 억눌려 있던 학부모들이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그녀의 만행을 고발하기 시작했으니 저 여자 평소에도 갑질이 장난 아니었다며 본물이 터졌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게 일상이었다고, 급식 업체 선정할 때도 자기 아는 업체 쓰라고 난리였다며 여기저기서 최미희의 추악한 과거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믿었던 자신의 편들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가 적이 되었으니 최미희는 사면초가에 몰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했고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올린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무너져 내렸고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힘이 빠지기 시작했으니 더 이상 버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주저앉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오직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만 퇴로는 막혀 있었고 수많은 눈들이 그녀를 감시하며 심판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녀는 이제 도간의 등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민은 할아버지의 등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항상 흙 냄새 난다고 놀림받던 할아버지가 영웅처럼 보였으니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구나 하며 감동했습니다. 지민의 눈에서 존경과 사랑이 담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만석은 그런 손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따뜻하게 말했으니 지민아, 이제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듯 만석은 교장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으니 자네 당장 학부모 운영위원회 소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학부모회장 해임 안건을 상정해야겠네. 자격 미달이야. 만석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교장은 즉시 알겠다며 고개를 숙였고 해임이라는 단어에 최미희는 결국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감투가 날아가는 순간이었고 딸 수진이마저 창피한 듯 엄마를 외면하고 고개를 돌렸으니 완벽한 고립이자 처참한 패배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안절부절 못하며 만석을 단상 위 귀빈석으로 모시려 했고 이사장님, 흙바닥은 불편하시니 위로 올라가시자며 권했지만 만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네, 나는 여기가 제일 편하고 우리 손녀 옆이 명당이라며 만석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신문지를 꺼내 흙바닥에 깔았으니 그 소탈한 모습에 보는 이들의 마음이 절로 숙연해졌습니다. 만석이 털썩 주저앉자 교장도 어쩔 수 없이 그 옆에 엉거주춤 섰고 높은 단상보다 낮은 곳을 선택한 만석의 겸손한 태도는 권위란 높은 의자가 아니라 사람의 품격에서 나옴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민은 그런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슬며시 팔짱을 끼었고 할아버지 어깨에 기대며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를 지었으니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만석의 낡은 작업복을 비교하며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으니 운동장의 공기는 존경과 감동으로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모여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고 여러분, 작업복은 부끄러운 옷이 아니라 훈장 같은 것이라며 이 옷에 땀방울이 없었다면 이 학교도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만석의 진심 어린 연설에 학부모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고 그동안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으니 아이들에게 비싼 옷만 입히려 했던 과욕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있다는 것을 투박한 농부의 입을 통해
배우게 된 순간이었으니 운동장 곳곳에서 하나둘씩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었고 그것은 만석을 향한 존경의 표시이자 최미희를 향한 무언의 시위였으니 운동장은 순식간에 만석을 주인공으로 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최미희는 쏟아지는 박수 소리가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아 귀를 막고 싶을 만큼 괴로워하며 몸을 떨고 있었으니 그녀가 설 곳은 이제 이 학교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최미희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기에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인파 속으로 사라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그녀에게 당했던 다른 학부모들이 앞을 가로막았고 어디 가시냐며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났다고 퇴로를 차단했으니 지금 도망치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사과하고 가세요. 그냥은 못 갑니다.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았고 도간에 든 쥐꼴이 된 최미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당황했으니 그녀의 화려한 화장도 땀과 눈물에 번져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입은 꾹 다물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질렀고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달라고 빌었으니 그녀의 오만방자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때 교문 쪽에서 육중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운동장으로 들어왔으니 모두의 시선이 다시 한번 그곳으로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최미희의 남편이자 지역 건설사 대표인 박 사장이었고 아내의 다급한 문자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으니 그는 차 문을 거칠게 닫으며 씩씩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누가 당신을 괴롭히냐며 소리를 질렀고 최미희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남편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으니 여보 저 사람들이 나를 모함한다며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좀 해보라며 적반하장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고 박 사장은 기세등등하게 주변 학부모들을 쏘아보며 소리쳤으니 감히 누구 마누라를 건드리는 거냐며 다들 제정신이냐고 따졌습니다. 그의 거만한 태도는 아내와 판박이처럼 꼭 닮아 있었고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는 천박한 인성이 그대로 드러났으니 부부가 쌍으로 물을 흐리고 있는 꼴불견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나서려 했지만 박 사장은 막무가내였고 내가 이 학교에 기부한 돈이 얼만데 나한테 이러냐며 오히려 교장의 삿대질을 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의 시선이 교장 선생님 옆에 앉아 있는 노인에게 머물렀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다가 순간 멈칫하며 굳어버렸으니 낯이 익어도 너무나 익은 그 얼굴에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설마 아니 저분은 김 회장님 아니시냐며 눈을 비볐고 자신이 하청을 받아 공사하는 원청업체의 실소유주가 맞았으니 밥줄을 쥐고 있는 회장님이 흙바닥에 앉아 계신 것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기절초풍할 노릇이라 비명을 지를 뻔했고 야 이 여편네야 내가 지금 누구한테 대든 거냐며 아내를 거칠게 뿌리치고는 만석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박 사장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으니 운동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며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남편이 노인 앞에 납작 엎드리자 최미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으니 도대체 저 노인이 누구길래 내 남편이 저러나 싶어 공포에 떨었습니다. 박 사장의 돌발 행동에 운동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천하의 박 사장이 흙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빌고 있었으니 보는 사람들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보 당신 미쳤냐며 왜 이 노인네한테 절을 하냐고. 미희가 남편의 어깨를 흔들며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지만 박 사장은 아내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무식한 여편네야 당장 무릎 꿇고 빌지 못하냐며. 박 사장의 눈은 공포로 인해 핏발이 서 있었으니 남편의 살기 어린 눈빛에 미희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분이 누구신 줄 아냐며 우리 회사 밥줄 쥐고 계신 분이라며. 남편의 고함 소리에 미희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고 회장님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며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아내의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였고 지금 당장 빌지 않으면 우리 집안 다 망한다고 소리쳤으니 미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고 자신이 방금 전까지 벌레 취급하며 쫓아내려 했던 노인이 남편 회사의 생사여 탈권을 쥔 회장님이라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제 처가 사람을 몰라보고 실수를 했다며. 박 사장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애원했습니다. 비굴할 정도로 애원하는 남편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고 평소 집에서는 큰 소리치던 남편이 저토록 작아 보였으니 미희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만석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 부부를 내려다볼 뿐이었고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부부의 공포는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으니 운동장에는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주변 학부모들은 웅성거리며 통쾌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더니 임자 제대로 만났다며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부부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천천히 입을 열어 박 사장을 준엄하게 꾸짖었고 자네는 회사 운영도 이런 식으로 주먹국으로 하냐며 거칠에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어 빠진 게 부부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만석의 낮은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고 아닙니다. 회장님 절대 그렇지 않다며 억울하다고 했지만 박 사장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내 오늘 자네 처한테 별의별 모욕적인 소리를 다 들었는데 냄새나는 잡상인 취급은 기본이고 우리 손녀까지 무시했다며 만석이 겪은 수모를 하나하나 읊을 때마다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박 사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흑빛으로 변해갔고 당장이라도 아내의 뺨을 후려칠 기세로 노려보았으니 미희는 남편의 눈빛이 무서워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감히 회장님 손녀를 건드렸다는 사실에 박 사장은 절망했고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으며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내의 뒷덜미를 잡았고 야, 너 뭐하고 있냐며 빨리 회장님께 잘못했다고 빌라고 강제로 아내의 머리를 눌러 억지 사과를 시켰습니다. 미희는 남편의 힘에 눌려 엉겁결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흙바닥에 닿은 명품 바지가 더러워졌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자존심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회장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달라며 미희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억지 사과를 뱉어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라고는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그 사과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고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라 우리 손녀한테 해야 한다며 어른이 되어서 아이한테 몹쓸 짓을 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습니다. 만석의 호통에 미인은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꽉 쥐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은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으니 그녀의 눈에서는 분함과 수치심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분위기는 완전히 만석의 편으로 돌아선 지 오래였고 학부모들은 권력과 돈을 앞세워 갑질하던 사람들이 더 큰 힘 앞에 무참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자네 회사와의 계약은 다시 검토해 봐야겠다며 인성이 덜 된 사람하고는 일 안 하는 게 내 원칙이라고 만석은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박 사장은 기겁을 하며 만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고 회장님 제발 그것만은 안 된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냉정하게 발을 빼며 뒤돌아섰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걸 알라며 단호한 뒷모습을 보이며 그들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만석의 단호함에 박 사장은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고 미인은 넋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으니 그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치게 생겼다며 길길이 날뛰었으니 그는 체면도 잊은 채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미인은 남편의 표독스러운 모습에 공포를 느끼며 몸을 떨었고 평소에는 다정하던 남편이 돈 앞에서는 괴물처럼 변해버렸으니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헛된 것에 목숨 걸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명품 가방도 고급 승용차도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고 오직 남편의 원망 섞인 비난만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힐 뿐이니 여보 제발 사람들 보는데 그만하라며 미희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들은 채도 안 하고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고 너 때문에 회사 부도나면 우리 식구 다 길거리에 나앉는다며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운동장에 메아리 치듯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추한 부부싸움을 보며 혀를 찼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더니 꼴 좋다며 수군거렸으니 그 소리들은 비수가 되어 미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동안 미희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있던 학부모들이 입을 열었고 저 여자한테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며 폭로를 시작했으니 자기 애만 특별 대우해달라고 선생님들 괴롭혔다고 성토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증언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지난번 녹색 어머니회 때도 자기만 쏙 빠지고 갑질했다며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비난에 미인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권위라는 탑이 얼마나 부실한 모래성이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아무도 그녀를 감싸주지 않았으니 미인은 철저하게 고립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권력에 기생하던 사람들이 권력이 사라지자 돌을 던지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인심의 무서움이자 세상의 비정한 이치였습니다.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버린 미인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쓴맛을 보고 있었으니 흐르는 눈물조차 동정받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만석은 더 이상 볼썽사나운 꼴을 보기 싫다는 듯 고개를 돌렸고 겁에 질려 있는 손녀 지민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다독였으니 지민아 저런 어른들 모습은 절대로 배우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람은 돈이 많다고 훌륭한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마음이 부자여야 진짜 부자인 거라고 손녀에게 일러주었으니 만석의 가르침은 지민이의 가슴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지민이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만석은 허허 웃으며 바닥에 뒹굴었던 고구마 봉지를 집어들었고 흙이 좀 묻었지만 툭툭 털어내면 그만이라며 껍질을 깠습니다. 자, 우리 손녀 좋아하는 꿀고구마 먹자며 노란 속살을 내밀었고 지민이가 한 입 베어 물자 그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졌으니 세상에서 가장 비싼 뷔페 음식보다 더 맛있는 점심이었습니다. 그 소박하고 정겨운 모습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 같았으니 사람들은 그 따뜻한 풍경을 보며 저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결단을 내린 듯 앞으로 나서며 마이크를 잡았고 정숙해달라며 학교는 신성한 교육의 장이라고 운을 떼었으니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학부모회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교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운동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최미애 씨의 회장직 박탈을 상정한다며 사실상 해임 통보나 다름없는 불명예스러운 선언을 했습니다. 미인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었고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하며 속으로 절규했지만 소용없었으니 이미 학부모들의 싸늘한 시선이 그녀를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재력이나 배경이 아닌 봉사 정신을 가진 분을 뽑겠다며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을 새 회장으로 모시겠다고 하니 학부모들의 우렁찬 박수 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은 환호했고 잘못된 관행이 뿌리 뽑히는 시원한 결말에 통쾌해했으니 학교는 다시금 본연의 맑고 깨끗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회장님 댁에 찾아뵙고 다시 사죄드리겠다며 몸을 일으켰으니 그는 넋이 나간 아내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이 망신살 뻗친 여편네야 박 사장이 으름장을 놓았고 미인은 질질 끌려가다시피 하며 운동장을 빠져나갔으니 그녀의 딸 수진이도 엉엉 울며 부모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화려하게 등장했던 그들의 퇴장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고 남겨진 사람들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으니 그들의 몰락은 탐욕의 끝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교훈이었습니다. 만석은 그들이 사라진 교문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고 부디 이번 일로 저 사람들도 깨닫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며 미워하기보다는 안타까워하는 어른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민이는 활짝 웃으며 할아버지의 입에 고구마를 넣어주었고 그 모습이 가을 햇살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으니 오늘 하루만큼은 만석이 이 학교의 진정한 주인공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운동장에는 다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고 소란을 일으켰던 장본인들이 사라지자 진정한 축제가 시작되었으니 학부모들은 삼삼오오 만석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는 정말 죄송했다며 저희가 큰 실수를 했다고 고개를 숙였고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들이 부끄럽다며 사과했으니 만석은 그들의 사과를 거절하지 않고 너그러운 미소로 받아주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이제 다 지난 일이니 마음 쓰지 마시라고 덕담을 건넸으니 만석의 넓은 아량에 학부모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겉모습은 초라한 농부였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 넓은 바다 같았고 만석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사탕을 꺼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자, 이거 하나씩 먹고 힘내서 달리기 1등 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아이들은 와하며 사탕을 받아들고 해맑게 웃었으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운동장에 울려 퍼지니
이것이야말로 만석이 진정으로 원했던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어 가족끼리 둘러앉아 도시락을 먹게 되었고, 만석은 지민이와 함께 돗자리도 없이 신문지 위에 앉았으니 싸운 것이라곤 식은 고구마와 김치뿐이라 내심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자리를 잡은 학부모들이 하나둘씩 다가왔고, 이사장님, 이거 저희 집에서 싼 김밥인데 좀 드셔보시라며 저마다 정성껏 싸온 음식들을 만석의 신문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르신 갈비찜도 좀 드시고 과일도 드시라며 권했고, 순식간에 만석의 초라한 밥상은 임금님 수라상처럼 변했으니 음식보다 더 따뜻한 정이 오가는 훈훈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만석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려 했지만 그 정성을 무시할 수 없었고, 지민아 이것 좀 먹어보라며 친구 어머니가 주신 거라고 챙겨주었으니 지민이는 입안 가득 김밥을 오물거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냄새난다고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맛있는 냄새와 사람 사는 냄새가 운동장에 가득 찼으니 만석은 목이 메어 물김치를 들이키며 뜨거운 감동을 삼켰습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나니 오후 경기가 활기차게 시작되었고, 이번 순서는 운동회의 하이라이트인 학년별 이어달리기였으니 지민이는 반대표로 선발되어 출발선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아까처럼 기가 죽어 어깨를 움츠리고 있던 지민이가 아니었고, 할아버지의 든든한 응원을 등에 업고 가슴을 활짝 폈으니 준비 땅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차게 땅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하얀 운동화에 흙먼지가 일었지만 지민이는 앞만 보고 달렸고, 지민아 달려라 할아버지가 보고 있다며 만석이 소리쳤으니 할아버지의 응원 소리에 지민이는 호랑이 기운이 솟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앞서가던 친구를 추월하는 역전극을 펼쳤고, 와 박지민 잘한다며 친구들의 함성이 운동장을 가득 메웠으니 지민이는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두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만석은 마치 자신이 금메달을 딴 것처럼 기뻐서 춤을 추었고, 우리 손녀가 1등했다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으니 자신감 넘치는 손녀의 모습이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손님 모셔오기 게임이었고, 사회자가 미션 쪽지를 뽑아들고 큰 소리로 외쳤으니 이번 미션은 이 구역의 진정한 멋쟁이 할아버지를 모셔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저마다 자신의 할아버지를 찾았고, 그때 지민이가 망설임 없이 만석에게 달려와 손을 잡았으니 할아버지 같이 나가자며 만석을 운동장 한복판으로 이끌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검정 고무신을 신은 만석이 등장하자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지민이는 마이크를 잡고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말했으니 우리 할아버지는 마음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민이의 순수하고 진심 어린 고백에 사람들의 코끝이 찡해졌고,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중요함을 깨달았으니 운동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사회자도 감동하여 만석의 손등에 1등 도장을 꾹 찍어주었고, 만석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허허 웃었으니 손녀에게 인정받은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운동회도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모든 순서가 끝나고 폐회식만을 남겨두고 있었으니 운동장 곳곳에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와 빈 물병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느라 바빴지만 만석은 조용히 허리를 굽혀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으니 아이들이 뛰어노는 배움의 터전이 더러워지는 것을 볼
볼 수 없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쓰레기를 줍는다며 선생님들이 기겁하여 달려왔고 저희가 하겠다며 만류했지만 만석은 묵묵히 봉투를 채웠으니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른들이 솔선수범해야 아이들이 보고 배우지 않겠냐며 웃었고 만석의 깊은 뜻을 깨달은 학부모들도 가던 길을 멈추었으니 하나둘씩 쓰레기를 줍기 시작하며 운동장은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만석이 보여준 작은 실천이 학교 전체를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었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는 교장 선생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으니 오늘 운동회은 모두에게 잊지 못할 참된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폐회식이 시작되자 운동장은 다시 엄숙한 분위기로 가라앉았고 교장 선생님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으며 운을 떼었으니 오늘 우리는 학교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는 돈이나 권력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고 강조했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만이 이곳의 주인이라며 오늘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진심 어린 연설은 학부모들의 가슴을 울렸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니 운동장에는 부끄러움과 다짐이 섞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정의가 살아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교장의 다짐에 학부모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만석은 흐뭇한 표정으로 단상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학교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으니 이제 안심하고 손녀를 맡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으나 만석의 주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모여들었으니 이사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며 인사를 건네기 바빴습니다. 아까는 피하고 싶어 했던 만석의 땀 냄새와 흙내음이 이제는 구수한 사람 냄새로 느껴지는 듯 친근하게 다가왔고 만석은 그들의 손을 이리리 잡아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우리 지민이와 사이좋게 지내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학부모들은 송구스러워하며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지민이의 주변에도 어느새 친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너네 할아버지 진짜 부자시냐며 짱 멋있다고 치켜세웠고 아이들의 순수한 칭찬에 지민이는 어깨가 으쓱해졌으니 그동안 의기소침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아이의 얼굴에 활짝 번져나갔고 그것은 돈으로 산 명품 옷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었으니 만석은 손녀의 밝은 모습을 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그때 만석의 주머니 속 폴더폰이 다시 요란하게 울려댔고 발신자는 아까 쫓겨난 박 사장님이 분명했으니 만석은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폴더를 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 사장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고 회장님 제발 살려달라며 계약 해지만은 막아달라고 애원했으니 처자식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만석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고 이복의 박 사장 자네가 지금 걱정해야 할 건 돈이 아니라며 자네 가족의 무너진 인성을 먼저 걱정해야 한다고 꾸짖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사람은 한 번 망가지면 끝이라며 이번 일로 자네 부부가 진심으로 깨닫는 게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 만석의 따끔한 충고에 박 사장은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자네를 도와줄 수 없지만 지켜보겠다고 여지를 남겼고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며 만석은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 마지막 교훈을 주었습니다.
운동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와 전혀 달랐고 흙먼지 날리는 낡은 트럭 안에는 웃음꽃이 만발했으니 할아버지 오늘 진짜 최고였다며 지민이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애들이 나보고 다 부럽다고 했다며 제잘거리는 손녀가 사랑스러웠고 만석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슬며시 물었으니 지민아 할아버지 흙 묻은 옷이 창피하지는 않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까 사람들이 흉봤는데 괜찮냐는 만석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지민이는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으며 환하게 웃었으니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옷이 우리를 지켜주는 슈퍼맨 옷 같다고 말해주었고 지민이의 순수한 대답에 만석은 가슴이 뭉클해져 눈시울이 붉어졌으니 세상 그 어떤 명품 양복보다 값진 칭찬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시원한 가을바람이 땀을 식혀주었고 두 사람의 행복한 퇴근길을 축복하듯 노을이 붉게 타오르니 만석의 입가에서는 흥겨운 콧노래가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만석은 흙투성이 작업복을 벗어 옷걸이에 걸었고 오늘따라 그 낡은 옷이 황금 갑옷보다 더 빛나 보였으니 비록 냄새나고 볼품없지만 가족을 지켜낸 영광스러운 전리품이었습니다. 만석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싱긋 웃었고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았다는 뿌듯함이 가슴에 차올랐으니 피곤함보다는 행복함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방에서 일기장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적어 내려갔고 제목은 우리 할아버지는 슈퍼맨이라고 꾹꾹 눌러 썼으니 일기장 속에 그려진 만석은 망토를 두른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석은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고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한 꿈을 꿀 것 같았으니 정의가 승리하고 사랑이 넘치는 만석네 집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고 만석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낡은 작업복을 챙겨 입고 밭으로 향했으니 익숙한 장화를 신은 그의 모습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고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며 만석에게 먼저 고개를 숙였으니 아이고 회장님 일하러 가시냐며 존경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에는 냄새난다고 코를 막고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만석의 땀방울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었고 만석은 허허 웃으며 다정하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거칠애가 벗겨진 세상은 이토록 따뜻하고 정겨운 곳이었고 만석에게 풍기는 구수한 흙냄새와 땀냄새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스러운 자부심의 향기였습니다. 만석은 밭고랑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오늘 흘린 땀방울이 내일의 희망이 될 것을 믿었으니 그의 호미질 소리가 아침을 깨우는 희망가처럼 들렸습니다. 학교의 풍경도 하루아침에 확연히 달라졌고 등굣길에 멈춰서서 서로의 옷이나 가방을 비교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반갑게 인사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학부모회도 완전히 새롭게 개편되어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분이 회장이 되었으니 학교는 더 이상 치맛바람이 아닌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급식 당번이나 청소 봉사도 너나 할 것 없이 지원했고 솔선수범하는 분위기가 학교 전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으니 아이들은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며 배려와 나눔을 배웠습니다. 지민이는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스타가 되었고 만석의 손녀라는 배경 때문이 아니라 밝고 씩씩한 성격 덕분이었으니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노는 모습이 그저 해맑기만 했습니다. 학교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배움의 터전이 되었고
경쟁보다는 협동을 중요시하는 건강한 공간으로 거듭났으니 교장 선생님의 얼굴에도 근심 대신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편 최미애 씨 부부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왔고 쫓겨나듯 학교를 떠난 후 그들은 깊은 자숙의 시간을 보냈으니 자신들의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박 사장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현장으로 나갔고 직원들과 똑같이 안전모를 쓰고 땀 흘려 일하기 시작했으니 직원들도 사장님의 달라진 모습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최미애 씨도 화려한 명품들을 모두 처분하고 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하며 설거지를 도맡아 했으니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차 노동의 신성함을 깨달아갔습니다. 진정한 반성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그들도 몸소 체험하며 조금씩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으니 만석은 멀리서 들려오는 그들의 소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며 만석의 용서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준 셈이었으니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난 들녘에 붉은 노을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만석은 평상에 앉아 땀을 식히며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켰으니 하루의 고단함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양손 무겁게 안주를 사들고 찾아왔고 이 사장님 고생 많으셨다며 올해 농사도 대풍이라고 덕담했으니 교장은 만석의 맞은편에 앉아 정중하게 술잔을 채워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의 미래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권위적인 이사장과 눈치 보는 교장의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교육적 동지로 거듭나 밤이 깊도록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만석의 투박하고 거친 손과 교장의 하얀 손이 맞잡은 그 모습이 노을빛을 받아 참으로 아름답고 조화로워 보였으니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면이었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시골집 마당에서 두 어른의 도란도란한 대화 소리가 정겹게 흘러나왔으니 가을밤의 정취가 더욱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시골집 방 안에 환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만석과 지민이가 마주 앉아 소박한 저녁 밥상을 받고 있었으니 반찬은 밭에서 갓 따온 호박잎과 강된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꿀맛 같은 식사였고 할아버지 나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 될 거라며 지민이의 당찬 포부에 만석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람이 되라며 만석은 지민의 밥그릇에 큼지막한 두부를 얹어주었으니 오고 가는 숟가락 속에 가족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과 교복을 입은 소녀의 행복한 저녁 식사는 진정한 명품은 비싼 옷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해피엔딩은 없을 것입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만석의 집 창문 너머로 따스한 불빛이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으니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